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식이 아니라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에너지, 그 중에서도 특히 원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신기한 게 에너지 기술인데 진보와 보수가 나누어져서 아주 피 터지게 싸우는 분야죠. 원전이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맞는데 미래에도 계속 늘리고 발전시킬 만한 가치가 있는지 신재생 에너지와 비교해서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전의 경우에 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전으로 인한 모든 편익을 능가할 만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거의 다 아시다시피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 경우에 해당 지역은 회복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후 처리 비용, 후쿠시마 경우 2018년까지 236조 원을 핵발전 회사가 아닌 세금으로 지급합니다. 핵발전 회사가 잘 돼서 수익이 많이 생기면 저희한테 수익이 돌아오진 않잖아요. 근데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는 모두 우리의 피 같은 세금으로, 물론 저는 얼마 안 내지만 우리의 피 같은 세금으로 모두 지급을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 핵발전 상위 10개국 가운데 인구 밀도는 우리나라가 가장 높습니다. 핵발전 주변 지역 인구가 많고 원자로가 아주 조밀하게, 그것도 한 부지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미국이 92기, 러시아 37기, 프랑스 56기, 중국이 55기, 대한민국이 25기입니다. 저희 나라가 땅이 굉장히 딴 나라에 비해서 좋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죠. 대한민국 원전 밀집도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고리 핵발전소 반경 30km 이내에 300만 명이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회복 불가능한 부지를 둘 만큼의 국토의 여유가 없습니다. 원자력 연구원분들이나 원자력 옹호하시는 분들은 원자력은 굉장히 안전한 에너지 기술이다 라고 하시는데, 그건 사고가 안 났을 때 얘기고, 사고가 일단 나기 시작하면은 이 회복 불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자로에서는 수만 년 동안 방사능 폐기물이 나옵니다. 피해는 미래 세대로 밀어버리고 현재 편익만 저희가 챙기는 거죠. 물론 미래 기술이 개발돼서 깨끗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온다라는 희망을 품기도 하는데 아직 없는 기술이고요. 일종의 세대 간 착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자력의 장점을 얘기할 때 싸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비용의 효과를 얘기하는데, 이 비용과 효과 측면으로 봐도 원전이 아닌 다른 재생 에너지를 선택해야 할 이유가 많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발전 단가가 태양 발전이 89% 하락, 풍력 발전이 70% 하락에 비해서 원자력 발전은 26%가 상승을 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예전에 고려하지 않았던 위험을 막아야 하는 비용이 증가하고 세계적으로 핵발전소 수요가 적어져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발전 비용 중 원전이 발전 단가가 가장 쌉니다. 시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신재생 에너지보다 원전이 발전 단가가 대부분 쌉니다. 근데 이것은 원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 비용, 폐기 비용 등 외부 비용을 배제한 단가고요. 2020년 기준으로 외부 비용을 포함하면 원전의 균등화 발전 비용은 30원가량 올라서 97.55원입니다. 외부 비용을 포함해도 원전이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긴 한데 가정용 태양과의 가격 차이가 3%가량으로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한국자원경제학회가 작년 6월에 발표한 균등화 발전 비용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2030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태양광 에너지가 가장 저렴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KEI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중장기 발전 단가 전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보고서에서도 2030년도에는 2020년도 대비 태양광 발전 단가가 24에서 30%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외에서 원전 단가가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이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 같은 사고가 생길 경우에 혹은 기술 발전이 있으면은 새로운 안전진단 기준이 세워집니다. 똑같은 사고가 벌어지면 안 되니까요. 미국에는 이런 새로운 안전진단 기준이 생기면 민간업체에 이 조건을 맞추도록 요구를 합니다. 이 요구를 맞추기 위해서 돈이 들고 원전 발전 단가도 올라가는 거죠. 유럽도 10년에 한 번씩 이런 기준을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초 만들 때 기준이 통과되면은 그때 당시 기준만 되어 있으면 계속 운영이 가능합니다. 체르노빌 이전에 만들어진 원전도 그때 기준을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싼 겁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뒤떨어지는 재생에너지 후진국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유럽 주요 국가는 40% 정도 되고 중국과 일본은 20%를 넘으며 미국도 20%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작 6%고요. 재생에너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나라는 정부 보조금을 줄이거나 심지어 없애도 재생에너지가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투자 미비로 타국에 비해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있는 실정이고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대기업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납품하는 기업들에게 100% 재생에너지를 만든 상품을 요구합니다. 이게 바로 아리백이죠.
여기에 핵발전은 포함이 되지가 않아요. 유럽연합과 미국 바이든 정부는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생산한 상품에 대해서 탄소 국경세를 부과한다고 준비 중입니다. 이 선진국들은 재생에너지 기술을 먼저 확보하고 일을 하지 못한 나라들과 격차를 벌리겠다는 속셈이죠. 핵발전과 석탄발전을 계속 고수한다면 세계 시장 진출이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를 키우지 않고 핵발전을 계속 고수한다면 애플 같은 기업에 삼성이 반도체를 팔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기술 발전으로 핵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용 후 핵 연료를 95% 재활용할 수 있는 파이로 SFR 기술인데 이거는 기술 연구도 필요하고 경제성도 현재와 같은 핵 폐기물 저장에 비해서 저렴할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안정성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또 다른 고준위 핵 폐기물을 만들어낸다는 얘기도 있어요. 물론 부피는 훨씬 줄어들겠죠. 빌 게이츠가 세운 테라파워가 정부 지원을 받아서 SFR 기술을 활용한 소형 원전을 10년 내에 상용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사이에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싸게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빌 게이츠의 책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에서 핵 발전은 하루 24시간 공급할 수 있는 탄소 배출이 없는 유일한 에너지원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재생에너지는 태양이 빛나고 바람이 부는 조건에 의존하기 때문에 원전처럼 안정적이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예전에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의 10%를 넘으면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진다고 했습니다. 2020년도에 유럽연합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38%에 달해도 전력 공급이 안정적입니다. 배터리 가격이 하락으로 그리드, 이 전력망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죠. 2020년 국제에너지기구는 태양광 발전이 가장 저렴한 전기 공급원이라고도 했습니다. 2021년에 중국 전력 부족 사태가 중국이 신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자력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하지만 중국의 전력원 비율은 석탄 화력이 56.6%, 풍력, 태양광이 24.3%, 수력이 16.8%, 원자력이 2.3%입니다. 전력 부족 사태는 여러 악재가 겹쳐서 일어났는데 첫 번째가 석탄 발전에 편중된 전력 시스템에서 호주와의 외교 갈등으로 석탄 수입을 중단했고요. 이후 석탄 생산의 31%를 차지하는 산시성의 폭우가 발생해서 도로가 파손되어 석탄 공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이 부실한 송전망과 분배 체계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2020년도에 폭우로 산샤댐 폭파, 2021년 가뭄으로 수력 발전량 급감, 동북 삼성에 바람이 불지 않아서 풍력 발전량 급감이 이유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겹친 거죠. 원자력 수출 시장이 완전 노다지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런지 실제로 보면은 일본의 미쓰비시가 터키와 베트남에서 그리고 히타치와 도시바가 영국에서 이미 수주한 핵발전소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이걸 계속 진행할수록 더 큰 손실이 예상되었기 때문이고요. 이 원자력 사업이 돈이 된다면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기업과 개인 투자만으로 해외 진출을 하지 않을까요? 핵발전은 정책 지원금과 세금 지원으로만 건설되는데 이익이 나면 그들 소수가 차지하고 손실이나 피해가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가 같이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 주요 선진국 대부분은 현재 핵발전소 수명에 닿으면 새로 짓지 않고 없앨 예정이고요. 중국, 러시아, 동유럽과 중동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핵발전소 투자를 계획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중국, 러시아, 동유럽, 중동을 기준으로 삼는 게 맞을까요? 2020년도에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위한 그린딜 전략을 수립했는데 여기에 핵발전을 제외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7월에 EU가 녹색 분류 체계, 즉 그린 텍소노미에 원자력에 대한 투자를 포함시키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신규 원전이 녹색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2045년 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고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자금과 부지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 안전한 부지라는 것은 과거에 지진 같은 흔들림이 전혀 없었고 앞으로 10만 년 동안에도 흔들림이 없을 그런 하나의 덩어리로 된 땅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땅을 찾은 나라는 핀란드밖에 없고요. 이 핀란드도 부지를 찾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또 기존 원전도 2025년부터 더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핵연료, 사고 저항성 핵연료죠. 즉 녹아내리지 않는 이 핵연료봉을 사용해야 되는데 아직 개발이 안 됐습니다. 2025년 정도에 개발이 될 거라고 하는데 모르죠, 어떻게 될지. 이런 핵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2040년까지 승인을 받으면 친환경 투자로 분류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거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이에요. 국민의힘 유한홍 의원이 산림청 자료를 가져와서 이 재생에너지가 국내에 안 좋은 점을 좀 얘기를 했는데요.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약 3년 반 동안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훼손된 산림 면적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17배 규모에 달한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에 허가된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인한 산림 훼손 건수는 총 1만 268건에 달한다고 하고요. 그 이전 17년보다 거의 3.3배의 면적인 거죠. 근데 이 농지와 산지가 아니라도 건물, 고속도로와 철도 주변, 주차장, 댐, 저수지, 대륙붕 등 태양광과 풍력 발전할 것이 충분합니다. 굳이 산림을 파괴하면서 꼭 건설할 필요는 없거든요. 원자력, 화석연료는 특정 장소에서 전력을 만들어서 전달을 합니다. 이 소수가 지배하는 중앙집권적인 에너지 체계인 반면에 재생에너지는 수많은 지역에서 에너지를 모아서 배전망을 통해 분배가 됩니다. 분산적이어서 시민이 지배할 수 있는 분권적 체계인 거죠. 소수가 지배하는 에너지 독점을 탈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전력 공급 체계에서도 핵발전은 필수라고 보는데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단점을 커버할 장점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화석연료 발전도 과거에 필수였고 당장 없애지는 못하지만 아무도 계속 써야 한다고 주장을 하지는 않죠. 네, 결국 원자력은 우리의 미래가 아니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